자, 이번에는 이 책 사망오제는 조선의 황제 정암 스님이 잘 쓴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단군조선 얘기 3부가 되겠습니다. 3부. 자, 단군조선의 건국 연도에 관해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 동국통감 등에서 한결같이 여임금의 무진년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였다. 이거 아주 대단히 정확한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왕세기에 어떻게 나왔느냐? 여우는 갑신년에 탄생하여 갑진년에 제위에 즉위하고 갑오년에 순을 부르고 갑인년에 순에게 천자의 정사를 대신 행하게 하고 신사년에 붕어하였으니 나이는 118세이고 제위는 98년이다. 이렇게 제왕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스님의 해설. 여임금은 갑진년에 즉위하여 맨 처음 희중에게 명하여 우위에 살게 하였고, 그로부터 25년 후인 무진년을 환웅천왕의 아들 왕검이 희중을 살게 했던 우위 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하여 희중의 관직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자, 단군은 천여년을 다스리다가 은나라 무정임금 때에 장단경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다시 돌아와 아사달 산의 신이 되었다. 이제 상서에 나오는 우위의 현재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상서는 서경입니다. 서경. 주나라 역사책이에요. 자, 신라 진성여왕 11년 897년 AD 897년 여름 6월에 왕이 태자 요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표문으로 아뢰기를 신아무는 삼가 아릅니다. 우위에 살면서 희중의 관직에 있는 것이 신의 본분이 아니고 연능 계찰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저의 좋은 방도인가 합니다 하였다. 이것이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계찰은 고사도 있습니다. 고사. 춘추시대 오나라 왕자인데 그 아버지 수몽이 어질게 여겨 큰아들을 버리고 계찰을 세우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여 연릉에 봉하였다. 계찰, 괴검 이런 고사성어, 사자성어 그것도 있어요. 계찰, 괴검. 요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저희 고사성어 사전, 한자성어 사전에 딱 뜹니다. 네이버에 저희 사전이, 조기영의 사전이, 전자사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삼국유사 5권, 해통이 용을 왕복시키다 하는 그 얘기. 자, 고승 해통은 그 시족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세속인으로 있을 때 그의 집은 남산의 서쪽 기슭인 은천동 동구에 있었다.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명을 해통으로 바꿨다. 당나라에 가서 선무회 삼장을 찾아뵙고 배우기를 청하니 삼장이 우위의 사람이 어떻게 법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라 아사달이 우위 맞네요. 자, 그 다음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조에 나와 있는 얘기. 당나라 고종은 조서를 내려 소정방 등에게 군사 13만 명을 통솔하고 와서 정벌하게 하였다. 아울러 신라 왕 김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 군사와 더불어 합세하게 하였다. 우의도, 우의를 이렇게 썼네요. 우의도. 자, 신라 궁궐이 우의에 있기 때문에 역대 신라 왕은 동방을 다스리는 희중의 관직에 해당하고 나당 연합군을 편성할 때 신라 왕 김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우의가 정말로 신라 땅인 모양인데 신라의 지리산 쪽인지 아니면 현재 중국 중원의 길림이 계림이래요. 거기인지 참 애매합니다. 자, 또한 상서 우공편에 우의는 구주 중에 청주에 속한다고 하였고 상서 지리금석에 우의는 조선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의는 조선 땅이군요. 조선 땅. 상서에 의거하여 청주는 단군 조선의 강역이며 그렇겠죠. 뭐 청주. 근데 여기 뭐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청주가 아니고 테오포키시의 청구 옛날 우리나라 옛날 이름 청구 그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청주임이 분명합니다. 자, 우의와 조선의 정확한 위치는 신라 도읍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신라 도읍지 뭐 계림 아사달인 건 분명한데 아사달.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고시대 사망호제를 비롯하여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에 이어 신라 천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역대 왕조가 모두 우의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며 동의는 우의의 별호이다. 이리하여 후한서 동의전 말미에 동방을 찬양하는 글에서도 우의의 도읍을 정하니 이곳을 양곡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여 이것이 고조선 도읍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군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단군은 동방의 국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복희씨가 되고 명칭 또한 상서에 의거하여 조선의 도읍지를 우의라 하고 국왕을 희중이라고 한 것이다. 여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해가 한 집안이라는 체제로 천하가 다스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 국경의 구분 없이 천하를 구주로 구분하여 치수사업을 하였으며 구주 중에 조선은 청주에 해당한다. 사기와 한서에서는 한무제가 의만 조선을 정벌하고 한사군을 두었던 사실만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전이라고 한 것이고 위만의 도읍지는 요동군 험독현이라고 하였다. 분명히 요동군 험독현 이쪽에 한사군 잠깐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는 지금의 한반도 땅이 아니죠. 요동 벌판이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도 무슨 서울대 사학과 교수들은 맨 이병도의 이론을 따라가지고 평양 그쪽이 한사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완전 구라를 그냥 그렇게 치는데 거기서 증거도 나왔지 않느냐 복리 어쩌고 한나라 복리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복기대 교수가 이제 조선을 잘 밝히고 있어요. 단군 조선을 참 잘 밝히고 있는데 윤내연 복기대 교수의 스승 윤내연 교수가 특히 더 잘 밝혀가지고 단군 조선에 대해서 고조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잘 밝히는 윤내현 거기에 이어서 이제 복기대 교수의 떠 있는 유튜브 강의를 들어봤더니 서울대 사학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평양 근처에 한나라 한사군 복리 그거는 중국의 골동품 시장 거기 가면은 위조된 게 많아가지고 거기 돈 1,000원, 2,000원에 한두 개씩 살 수 있다고 널려 있다고. 그거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런 거 사다가 거기다가 깔아놓은 모양이야. 근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런 게 실증사학이라고 참 한사군의 위치를 계속 버티고 있고 그래요. 단군을 부정하고 그러고 앉았어요. 참. 아이고 머리 좋다고 서울대 교수가 되면 뭐해. 참. 자, 후한서 동의전에는 요순시대로부터 하은주를 거쳐 조난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중 관계의 기사를 수록하였으며 위만조선을 제외한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신라 천년에 이르기까지 해뜨는 우위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동의전이라고 한 것이다. 동의의 의미에 관해 예기를 인용하여 동방을 이라고 한다 하였으므로 동방과 동의는 우위 양곡과 같이 해뜨는 구역의 지명이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고 또 조선이 중국의 동쪽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당대의 석학들이 번거롭게 여러 경전을 인용하며 자세한 주석을 덧붙이는 이유는 해뜨는 우위는 중국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인의 해안으로 보면 우주에서 해가 처음 뜨는 신성구역을 가리키는 지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에 나오는 동이, 구이, 동방, 우이, 욱이, 양곡, 조선 등은 모두 해뜨는 구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또한 구약 성서 창세기에 지상천국인 에덴 동산을 동방이라고 하였는데 이곳 역시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 아니라 해뜨는 구역인 우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위 중에서 에덴 동산 산동 지방이 있어요. 산동을 거꾸로 읽으면 동산이야. 동산. 앞만 봐도 그쪽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산동.
자, 신라의 대문호인 최치원은 해뜨는 곳 동방과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해 여러 경전을 인용하며 심도 있게 거론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치원이 지은 선안주원 벽기라는 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기 왕제의 동방을 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범엽은 이라는 것은 뿌리를 의미하니 어질고 생육하기를 좋아해서 만물이 동방에 뿌리를 내리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이 유순하여 바른 도리로 다스리기가 쉬운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보건대 이는 평이와 같은 뜻이니 이 말은 제도하고 교화하는 방편을 말하는 것이다. 상고하건대 이하에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에 이르면 그곳이 태평이다. 태평의 사람들은 어질다. 고 하였다. 또 상서에 희중에게 명하여 우위에 살게 하니 이곳을 양곡이라고도 한다. 봄농사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대왕의 도읍지는 날로 상승하고 달로 융성하는 가운데 물은 순조롭고 바람은 온화하다. 어찌 다만 깊이 칩거했던 동물들이 활개치며 소생할 뿐이겠는가? 또한 식물들이 새로 돋아나서 무성하게 우거지도록 하니 만물이 생성하고 화육하는 것은 바로 동방을 터전으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시경에 이에 가엾게 여겨 서쪽을 돌아보고 여기에 궁전터를 정해 주었다는 말이 있고, 요 시경은 대하 황의 편입니다. 시경 대하 황의에 나온다 이거죠. 자, 그다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처음 동쪽으로 7걸음을 걸었다고 하였으니 구의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힘써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니 이는 땅이 그렇게 만든 것이요 하늘이 그렇게 배려한 것이다. 얘기 유행편에 위로는 천자의 신하가 되지 않고 아래로는 제후를 섬기지 않는다. 신중하고 고요하며 너그러움을 숭상하고 널리 배워 직분을 안다. 비록 나라를 나누어 주더라도 하찮게 여기면서 신하 노릇도 하지 않고 배설도 하지 않는다. 그 규범을 이와 같이 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바로 주역의 왕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지조를 지키는 일만을 고상하게 한다고 한 사람이요 은거한 사람이라야 곧으며 길하고 그 밟고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선안주원 벽기 최치원이 지은 벽기의 내용입니다. 자, 최치원은 범엽이 편찬한 후한서 동의전에 화답하면서 유교 경전을 인용하며 동방, 동의, 태평, 우위에 관해 거론하다가 곧바로 그러므로 우리 대왕의 도읍지는 날로 상승하고 달로 융성하는 가운데 물은 순조롭고 바람은 온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우리 대왕의 도읍지는 구체적으로 신라 궁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곳이 이하에 나오는 태평이고 상서에 나오는 우위
라는 말이다. 이어서 기자의 행적을 거론하고 있는 것 역시 기자의 궁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태평성대란 해뜨는 태평에서 정인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뜻이다. 따라서 태평이나 우이는 신라 도읍지의 벼로이고 이곳은 실로 사망오제로부터 단군 기자 신라로 이어지는 역대 왕조의 도읍지이다. 허허. 아사다를 태평이라고도 했다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군요. 자, 그 다음은 또 지증대사 비명이 나왔습니다. 자, 지증대사 비명.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상의 방위를 나눌 때 동방에 배속된 것을 인이라 하고 한다. 인이라고 한다. 근데 인이 곧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인 어지린자 썼는데 인이 이거요. 자, 삼교의 이름을 세울 때 정역에 출연한 이를 부처라고 한다. 어진 마음은 부처여. 부처를 가리켜 능인이라 하는 법이다. 요새 능인 학원, 능인 선원 이런 거 많이 있던데 능인이 그냥 부처네요. 자, 우기. 우기는 우이입니다. 우이 같은 말이에요. 우기. 자, 우기, 우이. 우기의 유순한 성품의 근원을 이끌어 가요라 위성의 자비의 교회는 대장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회의 대장경에 통달하게 하니 이는 진실로 돌을 물에 던지고 모래더미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이 쉬운 것이다. 하물며 동쪽의 제후로서 외방을 지키는 자로 우리보다 큰 나라가 없으며 땅의 신령함이 이미 생육하기 좋아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풍속 또한 서로 양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 활악한 얼굴은 태평의 봄날이요 은은한 상고시대의 교화로다. 더구나 임금의 존귀한 신분으로도 삭발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언어가 범음을 답습하여 범음 산스크리트어를 썼구만. 뭘 범음이 그냥 산스크리트어예요. 신라가 산스크리트어 썼다 이거야. 이 지증대사만 쓴 게 아니라. 자, 혀를 굴리면 족기 페다라의 글자가 되었다. 페다라 범어의 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범어 산스크리트어가 알고 보면 그냥 신라어입니다. 신라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물론 이제 신라가 또 통일도 하니까 고구려 사투리, 백제 사투리, 신라 사투리 이게 그냥 산스크리트어 범어입니다. 자, 이는 그런 거는 다 강상원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다 밝혔어요. 자, 이는 진실로 하늘이 환하게 서쪽을 돌아보고 바다를 이끌어 동방으로 흐르게 한 것이니 마땅히 군자국의 법왕의 도가 나날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다. 옛날 동표는 동방입니다. 동표에 삼국이 대치하던 시기의 말기에 백제의 소도의 의식이 있었으니 소도 이는 한무제가 감천궁에서 금인은 불상이라고 해요. 금으로 만든 사람 상이니까 불상. 불상 앞에 향을 사르고 예배하던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지증대사 비명입니다. 자, 최치원의 동방 예찬론은 그칠 줄을 몰라서 사산비명에도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다. 광명이 왕성하고 정실하여 언누리를 비출 자질을 갖춘 것으로는 태양에 비길 것이 없고, 기운이 온화하고 두루 통하여서 만물을 기르는 공덕을 갖춘 것으로는 범퍼란만한 것이 없다. 이 전풍과 태양은 모두 동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 두 가지 경사를 모으고 선악이 신령한 정기를 내려서 군자국에 태어나 불교계에 우뚝 서게 하였으니 우리 무염대사가 바로 그분이다. 자, 이건 낭해화상 탑비에 나와 있는 얘기. 그 다음은 진감선사 비문. 거룩하도다. 해가 양국에서 떠올라 먼 곳까지 비추지 않음이 없고, 삼신산에 전단향 나무를 심으니 세월이 오래일수록 더욱 향기롭다. 그 다음에는 최치원이 지은 원측화상 휘일문. 자, 살펴보건대 새벽해가 우이, 이 동방 우이에서 떠오름에 광명이 만물에 다 통하고 봄바람이 동방에서 나와 기운이 팔방의 끝까지 흡족하여 마침내 능히 천하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지상의 결실을 맺게 한다. 그런 뒤에 삼조고가 나르는 빠른 그림자는 매국의 깊은 곳까지 윤회하고, 범이 바람을 일으키는 웅장한 위엄은 상나라 교회의 먼 데까지 세력을 떨치고 그치나니, 이는 의가 인으로 인하여 발하게 되고 서쪽이 동쪽으로부터 밝아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엔 또 최치원이 지은 진성여왕 양위표. 자, 읽어드립니다. 신의 도읍지는 비록 신도와 울루가 귀신을 검열하는 반도선과 접경에 해당하오나 위력으로 군림하는 것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또 백이 숙제의 고죽국과 강역이 이어져 본래 청렴하고 겸양함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하물며 홍범구주에 남긴 규범을 빌리고 일찍이 범하는 것을 금지하는 8조의 교훈을 계승하여 말을 하면 반드시 하늘을 경외하고 다닐 적에는 모두 길을 양보하였으니, 대개 어진 현인 여기서 기자라고 돼 있어요. 기자의 교화를 받아 군자국이란 명성에 부합되었던 것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의 점심을 내갈 때에도 식기를 갖추었으며 길고 짧은 창을 지게문에 기대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풍속은 비록 의관을 갖추고 허리에 칼을 차는 것을 숭상하면서도 전쟁을 그치게 하는 무의 정신을 진실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도적대가 이미 지금까지 창궐하는데도 미력한 신은 확고하게 대처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우위에 살면서 희중의 관직에 있는 것은 신의 본분이 아니고 바닷가 외딴 곳에서 연능 계자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신의 적절한 방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진성여왕 양위표를 최치원이 지어줬군요. 자, 그 다음은 신라 김헌정이 지은 신행선사비. 근데 여기 진성여왕 양위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반도산 접경, 이 신라가 반도산 접경 지역 또 뭐 이라고 했는데, 반도산은 서왕모의 곤륜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왕모의 곤륜산, 이게 지리산인지 아니면 저기 천산천지의 천산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보기엔 곤륜산이 지리산이 아니라 그 투르판의 천산천지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복숭아 원산지래요. 또 복숭아도 원산지이고 뭐 사과도 원산지이고, 그리고 그쪽 계통이 지금도 복숭아밭으로 아주 뒤덮여 있다는데, 지금까지도.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면은 신라가 그쪽 계통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라가 이제 둔황 그쪽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쪽부터 출발했을 수도. 하긴 뭐 신라가 이제 저 유목민 계통이죠. 유목민 계통이니까 뭐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 로마, 마케도니아 그쪽까지도, 그 유목민들은 그쪽까지도 가잖아요. 서쪽으로 그쪽도 가고 동쪽으로 또 뭐 이쪽으로도 오고. 유목민들은 다 이렇게 양떼 들이고, 마케도니아 색족, 탁족, 스키타이족들은 그게 이제 지금의 신라인데, 신라도 다 그쪽인데, 진짜로 마케도니아, 로마 여기까지도 갔다고요. 유목민이니까 그때는. 자, 근데 하여간 저기 정암스님은 끝까지 계속 곤륜산이 지리산이고 여기가 신라 아사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이런 걸 다 갖다가. 자, 계속 보면은, 자, 그 다음에는 자, 김원정이 지은 거 신행선사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무릇 법의 본체는 이름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니 곧 지혜에 눈멀고 귀먹은 자는 그 취지를 살필 수가 없고, 마음의 본성은 있는 듯 없는 듯하여 곧 어린애처럼 목매한 자라면 어찌 그 근원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뒤에야 계림에 돌아와서 여러 목매한 이들을 인도하였는데, 도의 근기가 있는 자를 위해서는 마음을 보라는 한마디로 가르치고, 그릇이 익은 자를 위해서는 수많은 방편을 보여주었다. 한 시대의 비밀스런 전적에 통달하여 삼매의 밝은 등불을 전하였으니, 실로 불일이 양국에서 다시 떠오르고 법의 구름이 부상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신행선사비. 그 다음은 해설입니다. 중국의 정사인 사기의 동이족인 수는 천자의 지위에 오르자 먼저 동쪽 지방을 순수하여 동국 산천에 제사 지내고 마침내 동방의 군장 단군을 괄호 열고 단군이라고 했네요. 단군을 아련하였다고 한다. 자, 해서 사기 오제 본기 내용 읽어드립니다. 자, 2월에 수는 동쪽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제를 지내고, 아울러 동국의 명산 대천에 제사 지내고, 드디어 동방의 군장 괄호 열고 단군을 아련하고, 사시의 절기와 12달 정월 초하루를 통합하고 율령과 도량형을 통일하고
도량형. 자, 오례를 편수하였다. 5가지 옥과 3가지 비단, 2가지 산 희생, 1가지 죽은 희생을 잡고 5가지 서옥과 같은 홀은 의례를 마치면 돌려주었다. 여기까지가 사기 오제분기. 자, 다시 해설입니다. 우공편에 동해로부터 산동성이 태산에 이르기까지가 청주라고 하였다. 이거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산동성이 태산에 이르기까지가 청주. 자, 순이 섭정하던 때는 동방에 단군이 다스리던 시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중국 정사에 단군이 등장하는 중요한 문헌이다. 상서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마침내 동방의 제왕을 아련하고 라고 하였다. 얘기에 제후가 북면하여 천자를 아련하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고 했다. 고려 말기 먹은 2세기 지은 동방사에 해 뜨는 곳의 전자가 부상의 구역에 궁궐을 세웠도다라고 하여 단군이 천자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주무왕이 천자의 신분이 되고 나서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도 신하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통한다. 근데 뭐 기자를 봉했다 어쩌고 하는데 이거 다 괜히 주나라 측에서 괜히 하는 소리죠. 이 기자가 조선 땅으로 갔다 했는데 조선은 기자가 주나라 무왕이 다스리는 영역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포함되지도 않는 땅인데 그냥 체면상 지가 이렇게 봉했다고 이렇게 쓴 거야. 그 주나라의 거기에 주나라 영역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통치권이 거기까지도 미치지도 않았고 딴 나라였어요. 딴 나라. 근데 뭐 지가 뭘 봉하기는. 이거는 바로 역사는 또 주나라 공자가 주나라 역사 그런 식으로 써놓잖아. 춘추필법으로 완전히 지 멋대로 날조하는 거지. 이거 주무왕이 조선에 봉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완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복기대 교수도 밝혔어요. 자 그다음 중용 제28장에 지금은 천하의 수레가 같은 규격이고 문서는 같은 문자를 쓰고 행동의 윤리가 같게 되었다라는 구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군은 우위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하여 희중의 관직을 계승하였으므로 천하의 중심이 되는 동방에서 천문을 관측하여 천명을 받들어 예학과 도량형, 책력 등의 체계를 세우면 천자는 이를 모두 제후에게 반포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천하의 백성이 함께 문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체제이다. 이것은 이미 사망오지의 시대부터 시행되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천자는 제후를 공후백자남 5등급으로 나누어 홀을 하사하는데 제후의 신분을 나타내는 홀은 옥으로 만든다. 20세기에 이르러 홍산 일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옥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교하게 조각된 옥기인 흑피옥, 옥룡 등은
사망호제 시대의 고고학적인 유물이다. 이하 석지에 이하라는 책이 있어요. 동방의 아름다운 특산품은 의무려에 있는 순우기이다 라고 하였다. 설문해자의 수는 의무려의 순우기이다. 상서의 주서 고명에 이른바 이옥이다 하였다. 이 지방의 옥이다 뭐 그런 얘기죠. 단옥제의 설문해자 주에 순우기 3자가 합하여 옥 이름이 되었다. 대체로 의무려와 순우기는 모두 동의의 언어이다 라고 하였다. 상서에 주나라 성왕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인 고명을 할 때 평소 아끼던 소장품을 진열하였는데 그 중에 이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동방의 특산품인 순우기라는 말이다. 예기월령에 전자가 매달 치니 하늘에 제사할 때 사계절을 다스리는 천재의 빛깔에 맞는 옥기를 사용하였고 하오씨가 치수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우에게 현규를 하사하였으며 위만이 기자조선이 준왕에게 망명하여 변경해서 울타리가 되겠다고 청하자 이에 준왕은 이 말을 믿고 위만을 박사로 제수하여 규를 하사하고 변방의 백리 땅을 봉해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주역에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은 동방에서 나오고 만물이 동방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인류 문명은 이미 사망호제 시대에 체제가 모두 갖추어졌고 천하가 공유하였기 때문에 사망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인류 문명의 근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너무너무 길어서 일단 3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